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분은 9월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지 곧장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은 휴장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9월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반의 시각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9월달 시작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바닥인데 펀더멘탈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는 약 30% 정도 비중만 두고 펀더멘탈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3번 먼저 하겠습니다. 3번 먼저 하면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고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바닥 국면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펀더멘탈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정책적인 변화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변화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적절하게 방향성을 좀 타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만이 원달러가 위험자산을 선호하게끔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118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트리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이 꼭 나와서 원달러가 좀 내려오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이 하나 일단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저께 외국인의 매수 절실하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2120억 샀다. 월요일날도 사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제 안 샀어요. 오늘도 안 샀어요. 외국인이 줄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나라 시장을 선매집하거나 아니면 들어올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또 한 번 사면 꾸준히 한 30일, 40일 사는 게 외국인의 행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진입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 해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이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가져오면서 반도체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반도체가 수출을 누르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은 줄었어도 종목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또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주류를 이뤘던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 정말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주느냐 못 끌어주느냐 여기에 사실은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이재용 대법원 판결 때문에 흔들렸죠.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제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이유가 시장에 가야 할 때 좋은 재료가 없어져 버리고 악재가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전제 조건이 깔린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만 깔려도 그러니까 방향성만 탐지만 해줘도 일단 낙폭은 주류 확률이 그러니까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상당폭 회복하기 위한 시장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에서 가장 핵심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번 나가면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한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자 했던 국내 시장의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60일선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3일 정도의 상승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좀 빠른 상승이 있어야 되고 3일 안에 상승이 없으면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3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지수로 따지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한 1990 정도를 가게 되면 60일선이 내려오는 60일선이 2030 정도와 조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올라가면
지난번 1890일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3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에 따라서 2030까지 볼 거냐 아니면 지난번 1890일을 무너뜨릴 거냐 아마 그게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현재 차트상의 모습인 거고 아까 말한 세 가지 부분이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현재의 기술적 분석상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좀 볼까요? 삼성전자가 애를 먹는 차트입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갈 수 있는 공간에서 이재용 대법원 판결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뚫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공간에 접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저점이었던 부분, 이 지점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생겨서 이번 주에 수목금을 올려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습, 그 다음에 거래소의 시장의 모습, 이게 이번 주에 방향성을 거의 탐지할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본다. 그래서 9월은 이번 주에 방향성이 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뭐가 있죠? 연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그 다음 주에는 만기주예요. 만기주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포지션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그 방향대로 만기 결정 날 수도 있다. 물론 포지션상으로는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앞에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국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을 키포인트를 꼭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이 9월 한 달의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러네요. 벌써 다음 주 또 명절 그리고 또 만기일 일정 등을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 잘 체크하면서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지수 모두 빨간불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 크게 실리지 않는 시장 움직임 확신 갖긴 어렵습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내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